네, 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한 증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례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6번을 발치하고 약 6개월 경과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러 내원한 환자입니다. 타입 4 프로시저죠. 발치 후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된 후에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하는 설식을 하는 것인데요. 발치 당시의 모습이고요. 팔라탈 월과 바칼 월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환자 내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이너스 괜찮고요. 시크닝 돼 있지만 다행히 팔라탈 월과 바칼 월이 많이 흡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힐링되지 않은 부위가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사이너스가 오픈됐던 부위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러드 클래시 차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위를 디멘전을 측정해 보니까 팔라탈 쪽에 알베올라분이 한 6.8mm 정도 됩니다. 약 3 내지 6mm 정도 남아있는 경우는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프랩을 하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사이너스 내에 본 그래프트를 한 후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너스 클래스 2로 분류하고 많은 증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지발 뎁스입니다. 진지발 thickness를 보면 5, 6mm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알베올라 본 레벨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는 진지버 플라스티나 진지발 리텍션을 해서 진지발 thickness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라테랄 뷰를 보시면요, 진지발 thickness에서 사이너스 플로우까지는 11.2mm 정도 나오지만, 문제는 5번 부위와 뒤에 7번 부위의 바이어블한 알베올라 본의 레벨, 즉 적당한 진지발 thickness 레벨에서 보면, 만약에 5 내지 6mm의 레벨에서 클래스 2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첫째는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너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번과 6번 메지오 디스탈에 있는 알베올라 본 레벨과의 스텝 때문에 반드시 페리오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레벨까지 가능한 한 올려주는 게 트리트먼트 플랜과 서지컬 프로시저의 키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맞도록 임플란트를 심게 되므로 두 가지 포인트,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와 진지버 플라스티를 해야 되는 경우로 서지컬 컨시더레이션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셀탈 뷰로 보시면 알베올라 본은 약 6.8mm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지발 thickness가 약 5.7mm, 5, 6m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12, 13mm가 되지만 이 진지발 thickness가 너무 굵기 때문에 약 11.5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사이너스 플로어와 진지발 thickness 레벨에서 한 1, 2mm를 두고 이 안에 하우징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인시전 라인을 팔라탈에서 수직으로 하고 플랩을 알베올라 본을 따라서 이렇게 리플렉션 한 다음에 이 팔라탈 진지바의 1mm 상방, 하악에서는 1mm 하방이겠지만 1mm 상방으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적절한 길이로 심게 되면 이 부위를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됨과 동시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래듈레이션으로 변한 6개월 동안 소프트 티슈 리모델링이 끝난 thick한 진지발을 리젝션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시전을 넣기 전에 모습이고요. 버티컬, 팔라탈, 버티컬에서 리플렉션 했습니다. 역시 센트럴 에어리아,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됐다고 예견된 부위가 좋지 않죠. 힐링이 잘 안 돼 있고 푹 파여 있고요. 소소라이제이션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프랩을 해서 임플란트 심을자를 만들고 이렇게 임플란트 인서션을 했습니다. 팔라탈 진지발 thickness를 고려해서
팔라탈 진지바 상방으로 1mm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에 11.5mm 식립하였고요. 지금 여기가 리플렉션한 플랩인데요. 플랩의 마진입니다.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티슈 포셉으로 잡았을 때도 5mm 정도 되게 두꺼워져 있고 심부에는 아직 그래뉼로마토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슈 포셉으로 잘라내야 될 경계부를 설정해서 잡은 후에 이 팔라탈 마진에서 메스를 가지고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면 아주 쉽게 이 그래뉼레이션 thickness 된 진지발 티슈를 안쪽에서부터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거하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가 인시전 넣었던 부위고 우리가 세이브할 진지발 thickness고 제거해야 될 내면의 진지발 그래뉼레이션 티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나면 팔라탈 쪽에 진지발 thickness가 약 1~2mm 정도로 잘 정리된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플랩 매니지먼트가 끝나고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말씀드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양 GBR을 해야 될 임플란트 주변의 스페이스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가지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시행합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몰더블로 원하는 형태,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가바스크로 노출시키고 라비알 쪽에서 바칼 쪽에서 이렇게 몰딩 해주시면 기역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환자의 피와 잘 섞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강좌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탈 시초를 하고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을 시초하기 전에 잠깐 들어보면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 부위에 플랩 시크니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1~2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했던 몰더블 덴틴 파우더가 이렇게 엉겨서 움직이지 않고 잘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한 에어리아,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 에어리아 시초하고 여기는 팔라탈 디스탈 버티컬 시초 라인입니다. 둘, 셋, 넷, 5개 시초를 했는데 꽤 잘 맞고 있죠. 마진에. 즉 처음에 이렇게 인시전을 했지만 아래 이 부위죠. 그래뉼로마토스 thickning 된 진지발 티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생긴 버티컬 스페이스를 덴틴 파우더로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고 시초를 하니까 굉장히 어댑테이션이 잘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발치 후 6개월 후에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진지발 thickning 된 부위를 제거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여기가 기존에 남아있던 알베올라 본입니다. 지금 덴틴 파우더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잘하고 시초한 모습입니다. 시초한 모습을 보시면 약 진지발 시크니스는 크레스탈 에어리아 임플란트의 카바스크루를 중심으로 약 1~2mm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한 양은 약 4mm 정도 되겠습니다. 즉 11.5mm이므로 약 6~7mm가 인게이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증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즉 사이너스 클래스 2의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해야 될 증례이지만 진지발 시크니스가 너무 두꺼워진 경우 때문에 알베올라 본에 맞춰서 식립을 할 경우 클리니컬 크라운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과 주변 알베올라 본과의 스텝 격차 때문에 페리오 프로블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알베올라 본에 맞추고 진지발 시크니스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진지부 플라시를 통해서 두꺼워진 진지발을 얇게 만들므로써 임플란트를 식립할 스페이스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할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거기에 충분한 양의 본그라프트를 한 후 시초를 해서 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매니지먼트와 본그래프트, GBR,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약간 어려운 경우의 케이스를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치료계획 수립 시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미닝이었습니다.